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소화기내과 교수 이태희입니다. 오늘은 변비검사와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변비검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변비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을 진단하는데 매우 우수한 검사입니다. 대장암 같은 기질적인 질환에서 경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증상이 있으면 대장내시경이나 복부 CT 검사를 시행합니다. 경고 증상에는 혈변, 빈혈, 대변 자멸 검사 양성, 체중 감소, 변 굵기 변화, 최근 발생한 변비 등이 있습니다. 변비 환자에서 이런 경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끔은 갑상선 호르몬이나 칼슘 혈액 검사가 변비의 원인 진단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76세의 한 여성 노인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전신쇠약감이 심해지고 변비가 발생했던 분입니다. 환자는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체중도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환자의 위내시경 사진입니다. 내시경에서 위궤양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혈액검사에서는 칼슘이 15.9로 정상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칼슘 혈증 소견을 보였습니다. 고칼슘 혈증으로 변비, 전신쇠약감, 위궤양, 그래서 소화불량이 최근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변비 기능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변비약도 복용했는데 변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변비 기능 검사를 시행하면 원발성 변비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향후 어떻게 변비를 관리할지 전략을 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 기능 검사에는 대장운동 통과 시간 검사, 항문 직장 내압 검사, 풍선 배출 검사, 항문 근전도 검사, 배변 조영술 검사가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대장 통과 시간 검사는 대장 운동을 시사하는 대장 통과 시간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20개의 마커가 담겨 있는 캡슐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일 차에 복부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대장 통과 시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우측, 좌측, 구불결장 직장 통과 시간을 구할 수 있고 이 환자의 경우 전체 대장 통과 시간이 72시간이었습니다. 정상인의 경우 전 대장 통과 시간이 32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항문 직장 내압 검사가 항문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대변 보듯이 힘주라고 했을 때 정상인은 항문 괄약근이 이완됩니다. 항문 괄약근이 이완이 된다는 것은 항문의 압력이 낮아지는 거고요. 압력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환자는 노란색에서 지금 연두색으로 바뀐 게 항문 괄약근 압력이 낮아졌다는 거고 항문 괄약근이 이완됐다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배변장애형 변비 환자의 소견인데요. 항문 괄약근이 오히려 배변 보듯이 힘줄 때 수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선 배출 검사는 배변장애형 변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풍선을 직장에 주입하고 좌변기에 앉아서 배변 보듯이 힘을 줍니다. 정상인은 1분 이내에 풍선이 배출되지만 배변장애형 변비에서는 1분이 지나도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항문 근전도 검사는 항문 괄약근과 복근의 전기 활성도를 평가하는 검사법입니다. 상단의 그림은 항문 괄약근의 근전도를 보여주는 거고 하단의 그림은 복근의 근전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배변 보듯이 힘을 줄 때 항문 괄약근의 전기 활성도는 안정 상태보다 감소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소견은 배변장애형 변비에서 관찰됩니다. 배변 조영술은 항문의 기능뿐만 아니라 폐쇄성 변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직장의 구조적인 문제, 직장류,
직장 항문 중첩증 같은 질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안정 상태에서 항문과 직장을 보여주는 거고, 가운데 그림은 항문을 조였을 때 상태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배변 보듯이 힘줄 때의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배변 볼 때 힘을 주는 경우에 1분 이내에 저 조영제가 66% 이상 배출이 돼야 되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 배출이 잘 안 됐고, 그림의 밑에 부분을 보시면 직장에 전방으로 불룩 튀어나온 소견이 관찰됩니다. 이런 소견은 직장류 소견이라고 합니다. 직장류는 특히 중년이나 노년의 여성 환자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소견인데요. 변비가 있고 배변 시에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한테 잘 생깁니다. 항문 기능이 비정상인 배변 장애형 변비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이 바이오피드백 치료입니다. 배변 장애형 변비는 배변 시에 항문 괄약근이 이완되지 않아서, 즉 항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생기는 변비입니다. 배변 장애형 변비는 가벼운 경우에는 변비약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지만, 심한 배변 장애형 변비 환자는 변비약을 복용해도 배변이 잘 안 되고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항문 근전도 감시하에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환자 본인의 잘못된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교정하는 학습 훈련 치료입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우선 배변 생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복식 호흡을 배움으로써 변을 제대로 밀어주는 능력을 키우고 배변 시 항문 괄약근을 이완시키는 것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54세 한 여성 환자는 6년 전부터 악화된 변비로 내원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변을 보았고 브리스톨 1형 또는 2형의 딱딱한 대변을 보셨습니다. 항상 아랫배가 찬 느낌과 잔변감이 제일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아도 증상 호전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변비 약물 치료에도 잘 개선이 안 된다면 배변 장애형 변비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항문 직장 내압 검사에서 항문 괄약근의 수축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선 배출 검사에서도 풍선이 1분 이내에 배출이 안 되는 소견을 보여서 최종적으로 배변 장애형 변비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바이오 피드백 치료 전후의 소견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치료 전의 그림으로 항문 괄약근이 배변 시에도 수축되어 있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 이후에는 전보다 개선되고 풍선 배출도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비 증상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변비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절제술, 변비 환자의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죠. 대장절제술은 배변 장애형 변비와 상부 위장관 운동 질환이 없는 서행성 변비에서만 시행해야 합니다. 또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서 이런 대장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85세 고령 남성 환자가 복부 팽만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환자는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오신 분으로 수년 전부터는 변비 증상이 나타나서 변비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간헐적으로 매우 심한 복부 팽만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응급실을 방문해야 했다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대장이 매우 늘어나 있었고 전체 대장 통과 시간은 72시간으로 매우 느린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잘 지내던 중 다시 복부 팽만이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주변에서 권유한 차전자피류의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후에 복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변비가 심한 상태에서 부피가 더 커진 대변 덩어리로 좌측 대장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 약물 치료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를 시행합니다. 내시경을 통하여 단단한 대변 덩어리를 제거하고 긴 관을 삽입하여 늘어난 대장의 압력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감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환자에게 외과 수술을 권하였습니다. 대장 절제술 전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왼쪽은 수술 전, 오른쪽은 수술 후 사진입니다. 확실히 수술 후 엑스레이에서는 장마비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처럼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변비와 복부 팩만이 나빠지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비 검사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